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로그 함수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요. 지수로그 함수까지 수능에서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지난 수능에서 21번 문제로 출제가 됐죠. 자, 2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는 절대값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 x의 0보다 작을 때, fx는 또 절대값 로그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 x의 0보다 같거나 클 때 이러하자.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t,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를 할 때 함수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돌아가는 모든 제한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가 일단 좀 풀기에, 접근하기에 좀 딱딱하죠?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면은 좀 뭔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값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절대값은, 언제 배워요? 수학에서 배우죠. 수학 상하에서. 하에서 이제 함수 그래프 나올 때 하는데, 그게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수원이나 뭐 미적분 같은 과목이 믹스가 되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와요. 내공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식을 한번 써볼까요? n이 자연수고,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또 0보다 같거나 클 때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3의 x 플러스 2가 되고 빼기 n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2의 x 플러스 4 빼기 n 절대값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두 식인데 이게 이제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요걸 t로 놓고 0보다 작거나 클 때도 t 이렇게 놔야 돼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gt. gt는 뭐 어려운 함수가 아니라 그냥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g는. 근데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최대로 4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4개가 되도록 하려면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셔. 그러니까 모든 n을 구해서 그 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3의 x 플러스 2의 빼기 n의 절대값이 이제 t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해결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y 콜 좌변 놓고 y 콜 놓는 거예요. 근데 이 t는 모르지만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값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지수이긴 한데 모르는 상수함수예요. 이걸 그린 다음에 t는 상수함수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일단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절대값 3의 x 플러스 2 빼기 n 절대값을 그려보면 3의 x 플러스 2 빼기 n이니까 fx가요. 그래서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그러면 3x 플러스 2 빼기 n이니까 이거는 3의 제곱 9에 3의 x제곱 마이너스 n이 돼서 기본이 3의 x지. 지수함수지. 지수함수. 그럼 지수함수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n의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절대값 함수를 그려도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요 경우는 절대값 함수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런 함수가 돼요. 요런 그래프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y t하고 연립을 해서 근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제 근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y t를 걷어요. 근데 이거는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어디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여기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t가 왔다 갔다 해서 만나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한 개밖에 안 만나죠. 아,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수함수가 여기서 꺾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x절편인데 x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이 뭐냐? x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수함수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잡아도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0보다 같거나 클 때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면 y equal 로그 2에 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그려보면 이것도 시작은 로그 2x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프 생기는 게 요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y equal t라는 거는 x의 평이니까 만나야 한 개밖에 안 생기죠, 근이.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것도 최대한 근이 많이 생기는 거는 많아봤자 두 개인데 이 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x 절편이 0이 되면 여기서 되니까 안 되고 0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예요, 풀이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쌤이 설명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게 전부예요, 전부. 되게 웃기죠?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애들을 많이 먹었을 텐데. 자, 보세요. 일단 답을 해결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x절편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절편은 y값이 0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9에 3x는 n이 되고, 그렇죠? x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3의 x제곱은 9분의 n이 되네요. 9분의.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치면 상용 로그를 치면 자, x는 로그 상용 로그가 아니라 그냥 하면 되겠죠? 9분의 n이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로그 3n 빼기 2가 되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로그 3의 n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9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n은 9보다 작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x절편이 또 0이니까 그래서 로그 2x 플러스 4 빼기 n이 0이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로그 2에 4가 n이 되고 x 플러스 4가 2n제곱이 되죠? x는 2n제곱 빼기 4가 돼요.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2n제곱이 4니까 n은 2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1, 2번 놓으면 결국 n의 범위는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럼 n은 뭐가 돼요? 자연수니까 3, 4, 5, 6, 7, 8.
그래서 이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11이 3개 있죠. 그래서 33이 답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하느라고 지금 했지만은 이게 이제 내공이 있거나 이제 수학 상하의 이제 배경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학생들은 이거 푸는 30초도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의 문제들이 그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쌤이 설명한 것 중에서 그 교과서 내용에서 벗어난 게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지수로그 함수를 풀면서 교과서에서 지금 교과서로 쌤이 수업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어요? 예.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학 상하에서 배운 거라서 그게 도입이 된 것 뿐이고 없어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 수학을 대비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수능 수학 대비를 하려면 수능 수학이 이제 킬러 문제는 어렵잖아요, 느낌에.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핵킬러 문제도. 처음에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대비. 트렌드를 알아야죠, 경향. 어떤 경향으로 나오나. 자, 이 트렌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직관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험이에요. 직관력.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직관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직관.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그건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근데 공부량이 그냥 많으면 안 되고 이 직관이 굉장히 직관력이 많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공도 있어야 되고 그 직관에 의해서 푸는 문제들 그런 직관력으로 푸는 문제들을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배경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수원의 지수로그 함수 문제인데 그죠? 지수로그 함수잖아요. 그 문제인데 이걸로만 내는 게 아니라 믹스가 돼 있어요. 믹스. 그래서 수와 상하 이런 거랑 믹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과목이 이제 수학 고등부에 올라가면 수상하가 있고 또 그다음 뭐 있어요? 수원 있고 수투가 이제 있고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미적분 있고 기하가 있고 확률과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원의 단원에서는 교과과정상 수상하를 다 배운 걸로 간주를 하잖아요. 물론 수투 배울 때는 또 수학 상하랑 수원이 다 배운 걸로 간주를 하고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통을 할 때는 요 세 개를 다 배운 걸로 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낼 때는 수학 상하를 뭐 내도 아무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교과과정상.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지수로그 함수가 주요하지만 절대값 함수가 나오듯이 수상하가 믹스가 돼요. 이 믹스가 되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하를 가잖아요. 기하? 뭐 미분적분을 가든 기하를 가든 확통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미적분은 그 함수 종류가 바뀌고 좀 방법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되어서 고학년이 돼서 배우는 과정일 뿐이지 이거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쳐도 중학교 학생들은 가르쳐도 잘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믹스가 돼가지고 어려워져요. 믹스가 돼서. 이 앞에 것들 과목과 믹스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함수, 미적분에서도 이제 함수는 이제 합성함수나 역함수가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는 건 다 합성함수 하면 역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도 했지만 뭐 절대값 나오는 거는 뭐 미적에서도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뭐 가우스 함수는 이제 가끔 나오지만 가우스 함수 나오면 어려워져요. 가우스 함수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치환 적분 이런 거 말고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치환이 많이 나오고 어려워요. 치환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체하면 되는데 근데 이 치환하는 게 상당히 기법상으로 굉장히 이제 기술을 많은 내공을 필요로 해요. 지금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1 올라가서 뭐 치환도 배우고 하잖아요. 이수분에서도 치환하고. 그런 단순한 건데, 이게 교과과정상 이제 전부 배웠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적이나 이런 데서 치환이 되는 문제가, 문제 풀이 방법상 치환이 되는 게 섞이면은 상당히 고난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되 수학 상하 배울 때는 거기에 전념을 다해야 되고 수원 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절대값 함수,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뭐 고1 때 다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믹스가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거 수학 상하에서 내공을 잘 다져놓으면 굉장히 그 해킬러 문제 자체가 어렵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 뭐 기초 실력 하는 겁니다. 펀더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3 되는 학생들도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뭐 미적을 제대로 한번 하겠다. 기하도 마찬가지, 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학생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 파트가 합성함수, 역함수가 약하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가서 자세히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재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적이나 기하, 합통 그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믹스가 될 때 어렵다. 앞에 있는 교과 과정하고 믹스가 될 때 상당히 어려우니까, 물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교과 과정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합성함수, 역함수, 절대값 함수, 가우스함수,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걸 잘 익혀놓으면은 생각보다 킬러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지수로그 함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교과서로만 한 거예요. 교과서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풀어요. 막 이상한 책 보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를 충실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 이외의 과정에서는 절대 안 내요, 시험을. 교육청이나 뭐 평가와 마찬가지인데요. 교과과정 이외, 즉 교과서를 벗어난 과정은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과서 내에 있는 것 갖고 믹스를 해서 얼마든지 해킬러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풀이 보시면은 한번 그 참고서나 이런 데 한번 풀이 보세요. 어떻게 해놨나. 굉장히 어렵게 풀어놨는데 그렇게 못 풀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지고 그 100분 안에 30문제 푸는데 해킬러 문제 두세 개에다 막 킬러 문제 섞여 있는데 이거를 빨리 안 풀면 여러분 저 이거 30초면 풀거든요. 내공 있는 학생들. 그럼 내공을 가져서 30분 안에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기존에 한번 참고서를 보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그렇게 풀면은 그거는 실전에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나 이 수업의 제목이 그래서 실전풀이법이에요. 실전풀이법. 이 실전풀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전풀이. 실전풀이라는 게 실전 문제를 푸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걸 알아야 돼요. 참고서나 여러 가지 책들이 막 쭉 풀어놓고 뭐 이런 거 막 A4 용지에다 가득 풀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아시겠죠? 실전풀이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